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 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에서 열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미국 배터리 수송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뭐 과거에도 LG화학이 중국 업체에 이제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승소를 했었는데 두 가지를 뭐 같이 보면서 체크해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결과는 10일 날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시각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으실 텐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승리로 끝났다. 뭐 기존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조기 승소를 했었죠. SK가 조기 패소를 한 상황이라서 다 예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도 알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으니까 수개월 동안 말씀드렸으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데 뭐 당연히 뭐 외국이나 기관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기존 사례를 뭐 간단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ATL, CATL의 자회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LG화학과 세계 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죠. 이제 작년에는 CATL이 1위, LG화학이 2위 이렇게 끝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건 칼럼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ATL 상대로 분리막 관련해서 소송을 했었죠. 그래서 분리막 쪽으로 해서 소송한 것이 이제 2019년에 이제 종료가 됐는데 이 합의를 받는데 이게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 기술 로열티를 받는 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게 SK 이노베이션과도 지금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기술 로열티를 원타임 로열티 그냥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은 금액을 정해놓고 몇 차례 나눠서 한다든가 이 원타임 로열티로 해서 그냥 정해진 금액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정해진 금액 원타임 로열티가 있고 러닝 로열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계속 이제 판매할 때마다 이제 매출에 로열티를 제공을 하는 거죠. 이 당시에 ATL 같은 경우 이제 3% 이렇게 정해가지고 분리막 소송을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 합의를 마무리 지었는데 이때 ATL뿐만 아니고 중국 업체들이 사실 지적재산이나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중국에는 그런 개념이 자체가 아직 안 잡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ATL뿐만 아니고 저 오포 있죠, 휴대폰 판매. 오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DJI 여기는 이제 드론 제조 업체죠. 그러다 보니 이 업체들에서도 LG화학의 기술을 갖다 쓴 거예요. 뭐 같은 특허 3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미국 이제 국제무역위원회죠. 지금 ITC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사를 접하셨을 텐데 ITC에서도 이제 수익 갑자본 신청 제기했었고 이 부분을 로열티를 받는 걸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는 이제 매출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로열티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SK 이노베이션은 뭐죠, 이번에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비밀 침해잖아요. 영업 비밀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런닝 로열티보다는 원타임 로열티로 이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SK는 패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10년 동안 이제 미국에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조지아 공장이 이제 가동을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뭐 추가 공장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뭐 10만 일자리 이상을 창출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10년 동안 판매를 못 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SK 이노베이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미국 자체에 뭐 취업률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노동자들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뭐 그 SK이노베이션의 이 배터리를 지금 사용하는 이제 포드라던가 폭스바겐이라던가 이런 이 배터리 업체들 아니 완성차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약간의 유예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드 쪽에다가는 이제 4년 포드는 미국 기업이니까 4년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쪽에는 2년 동안은 이제 허용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포드는 4년 동안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업체를 바꾸던지 아니면 합의가 되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겠죠. 4년 동안 보면서 판단해라. 미국 기업에는 4년 동안 준 거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 2년 동안 사용하면서 이제 판단해 봐라라고 아니면 거래처를 바꾸던지 생각해라. 이렇게 유예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지금부터 뭐 당장 뭐 수입 수출을 못 하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효력이 60일 이내에 바로가 아니고 6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지 발의가 되는 겁니다. 효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쪽에서 조금 생각하는 거는 바이든이 친환경 쪽을 워낙 선호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재를 해주거나 아니면 재가를 안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이 판결은 당연하다. 이거는 그냥 손해배상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부터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면은 우리가 이제 허용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봐주겠다라고 LG화학 입장에서는 밝혔다라고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SK 그 이노베이션 쪽에서 너무 이제 금액을 좀 적게 제시를 하니까 합당한 금액을 제시해라 이거예요. 서로 합의 볼 의사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눈치를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대통령 바이든 쪽에서 그리고 조지아 주에서도 이제 나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좀 입김을 좀 작용을 해주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다가 기대를 거는 것 같고 LG는 그냥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데 얘네가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를 하니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우리 기술력이 그렇게 싸게 수천억이 싼 건 아니지만요. 이 30년의 노하우를 보유한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무 헐값에 넘기고 싶지는 않은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가 이기는 것도 뭐 자연스럽게 미리 예정돼 있던 것이니까 조기 패소까지 이미 나왔잖아요. SK가 조기 패소한 거 작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좀 최종 판결이 좀 유예되긴 했지만 이건 뭐 갈 길을 그냥 가는 거다라고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LG화학의 발목을 잡을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90만 원 정도 내려오면 감사한 구간인데 안 내려오죠. 90만 원 중반대에서 보통 기존에 한번 내려왔고 보통 중반대에서 이번에는 이제 저점 매수대가 좀 강하게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90만 원 부근 내려온다면 뭐 감사합니다 하고 뭐 담으면 되고 LG화학은 올해 100만 원대를 넘어가서 위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뭐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당연한 결과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SK 쪽에서 한번 제시해봐라. 너네가 얼마를 우리에게 제시할래? 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보시면 되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주가에 일부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선반영돼서 이거 합의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거기 현대차와 이제 대규모 계약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이 부분이 또 다시 이제 배터리 소송 패소하겠지라고 하면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악재로 해서 뭐 저렇게 뭐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려와 봐도 이게 뭐 호재는 아니잖아요. 내려와도 한 25만 원을 이제 살짝 흔들게 하는 정도는 가능해도 이 아래에서 계속 유지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요. 만약에 22만 원을 이렇게 이탈해서 더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22만 원 이하부터는 18만 원까지 그냥 분할 매수해 놓으면은 뭐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안 내려가고 25만 원을 흔들기 정도는 나오더라도 굳이 여기를 이탈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22만 원은 더더욱 안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뭐 예상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대응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22만 원 아래를 준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담으시면 돼요. 천천히 이제 밀릴 때마다 조금씩 담아서 분할로 서서히 담아 놓으시면 된다. 그리고 나서 비중은 22만 원 이탈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이렇게 담을 거 아니에요? 18만 원까지. 안 내려오면 조금 담다 마는 거고. 그럼 제대로 된 비중 언제? 22만 원 다시 회복할 때. 이렇게 해서 비중을 내가 원하는 비중 난 30%까지 담을 거다. 그러면 여기에 부족한 비중을 담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나는 조금 이 정도까지 안 내려갈 것 같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25만 원 정도부터 뭐 매수하셔도 여기서 1차, 22만 원에서 2차, 그리고 나서 뭐 18만 원 가면 3차 이렇게 나눠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균 가격이
자, 요 한 20만 원 이제 초중반 정도는 되겠죠. 초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 단가를 이렇게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 매수로 해서.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크게 안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게 SK이노베이션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LG화학하고 삼성SDI 올라갈 때 SK이노베이션 어땠어요?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없었잖아요. 보시면은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뭐 당연히 뭐 저점 대비해서 반등은 나왔는데 이건 저점 대비해서 나온 거지 기존 주가에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작년에. 그렇잖아요. 작년에 이거 뭐 시작할 때 1월 2일에 15만 원대로 시작해가지고 작년 뭐 연말에 얼마였어요? 끝날 때 이제 12월에나 이렇게 쭉 올라온 거지. 12월에나 이제 18만 원 넘어서 이렇게 간 거지. 기존에 18만 원만 가도 계속 저항받았단 말이에요. LG화학하고 이제 그 삼성 SDI 올라온 거 생각하면은 뭐 비교해 딱 보시면 되죠. 이거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못지않게 성장하면서 작년에 어땠어요? 각도가 다르죠. 밑에서 저점 찍고 나서 고점 돌파하는 거는 기본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죠. 삼성 SDI는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LG화학은 어때요? 뭐 당연하죠. LG화학은 작년에 뭐 최고의 한 해 중 하나였으니까. LG화학 어때요? 자, 이 20만 원대까지 내려왔다 지금 10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고점 돌파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계속 치고 달리죠.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못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성향이 좀 다른 게 LG화학과 삼성 SDI는 2차전지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지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종합 에너지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이제 유가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같이 반영이 돼 있는 것도 있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은 유가 부분이 최근에 좀 회복되면서 이제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뭐 12월까지 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올라오고 올해 추가적으로 상승한 삼성 SDI, LG화학하고는 다른 움직임이다라는 거. 그래서 종합 에너지 업체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돼 있다. 차라리 이게 빠르게 그냥 손해배상을 하는 게 나아요. 뭐 1조 원이 됐건 얼마가 됐건 조 단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빠르게 그냥 해결을 하는 게 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돈을 차라리 일회성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SK이노베이션 편안하게 이제 영업을 하는 게 나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기업에서는 그 지출 비용을 최소로 하고 싶으니까 지금 뭐 납득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측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자기들이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뭐 판결 결과가 아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굳이 이렇게 승복하지 않고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조지아주를 비롯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믿고 있거나 뭐 모종의 얘기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이제 만족스럽지는 못한 결과지만 어떻게든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돈 최대한 대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지금 SK 이노베이션. 우린 잘못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악재로 작용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대응 방법은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LG화학 측면에서는 저는 그래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 호재다라고 해서 올라가면 그냥 좋은 거고 이게 그렇게 호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존에도 이게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했죠. SK 이노베이션이 못 올라간 만큼 LG 그 화학 주가에는 어느 정도는 승리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100만 원을 넘어가는 이런 모멘텀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냥 핑계거리 하나 찾았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당연히 뭐 단기성 자금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죠. LG화학 입장에서는 단기성 자금으로는 뭐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주가의 뭐 추세를 이렇게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 투자 자금을 좀 확보했다라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100만 원을 넘어가는 모멘텀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베스트예요.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이번에 넘어가서 안착되는 이런 효과로 작용한다. 다행이고 만약에 못 넘어간다고 해도 기존에 좀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당장 그렇게 크게 주가에 반영하지 않는구나라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LG화학은 지금 좀 쉬고 있는 구간인 거지 어차피 넘어가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지금 성장성이나
추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상장 이슈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 대신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사야 됩니까라고 하면은 글쎄요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기존에 과거에 20만 원대 누누이 말씀드릴 때는 안 사시다가 꼭 이렇게 100만 원이면 지금이라도 살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뭐 늦게 사셔도 30만 원대에 사도 3배가 넘었고, 20만 원대에 샀으면은 이제 4배가 넘는 이제 상승률인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이라도 LG화학을 제가 좀 비중 있게 사면 어떨까요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건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G화학을 뭐 일부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좋은 종목이니까. 근데 비중 있게 들어가는 건 좀 달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요거는 뭐라고 했죠? 투자.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은 싸요, 여러분. 뭐 10년 뒤를 생각하면 쌀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만큼 올라왔으면 이건 비싼 거예요. 자, 비싸다. 10년 뒤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올라온 걸 생각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비싼데 지금 사겠다라고 하는 거는 더 비싸게 파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매매라고 하는 거는 이 투기 쪽에 해당되는 쪽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고, 제가 항상 이 부분 설명을 드리는데 투기가 나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투기를 잘 하면 괜찮아요. 근데 잘 못하면서 투기를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90만 원 중반에서도 관심을 갖고 싶다면 95만 원 전후에서 일부를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90만 원까지 혹시나 밀릴 거 대비해서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하셔서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1차 매수는 했는데 90만 원까지 안 내려와서 비중을 못 늘렸다 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 넘어가서 안착하면 차라리 그때 매매를 하시는 게 나아요. 고점을 저항 구간을 돌파해서 매매하는 게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그게 더 그 전까지는 그 자금을 다른 종목으로 해서 순환을 시키다가 자금을 사용하다가 돌파한 다음에 사용하는 게 좀 시간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가치가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고점 부근에서는 제가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이 주식을 싸게 사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가격을 낮추면은 매수가를 낮추면은 당연히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비중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싸게 살 때는 한 40%, 50% 들어갈 수 있는 종목도, 비싸게 살 때는 10에서 20%로 비중을 축소하는 거. 이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가격을 싸게 살 수 없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 축소해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이 개념 쪽을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은 뭐 LG화학 쪽을 매매하시는 데는 뭐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밀리면은 뭐 감사한 거고, 안 밀리면은 왜 안 밀리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기존 주주분들은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뭐 요거는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주가를 보면 되겠죠. 밀리긴 밀리겠죠. SK 이노베이션은 뭐 패소한 게 확정이 됐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밀리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꺾어내려서 이렇게 저기 뭐 18만 원까지 다시 이탈시키고 이런 확률은 거의 뭐 없다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매매하는 방식이나 이제 투자 의견이 다르니까 뭐 당연히 뭐 결과가 다르니까요. 한쪽은 승소했고 한쪽은 패소했으니까, 그래서 그 대응 방법대로 잘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이랑 제가 볼 때 최고 베스트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SK이노베이션 금액을 줄이려고 하는 거고, LG화학은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고, 정확히 에너지 솔루션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 금액의 차이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최대한 빠르게 합의가 들어오는 게 좋아요. 이거 가지고 서로 뭐 왈가왈부하면서 계속 시간 끄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보는 게 좋다. 금액이 크던 금액이 생각보다 적던, 뭐 1조 정도에 마무리되던 아니면 그 이상을 되던, 그거는 이제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는 게 이 리스크 해소, 불확실성 해소에 대해서 이제 주가에 반영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한테 그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깔끔하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분쟁하는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뭐 편안하게 이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관리 잘 하세요.